온천물이 그곳을 폭포를 따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절경 속에 그 온천이 지금 흘러내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평양아줌마 김소연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김일성 별장에 갔던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와, 어떻게 김일성 별장까지 갈 수 있었지? 네, 통일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제 얘기를 꼭 기억해 주셨다가 한번 꼭 가보십시오. 저는 김일성 사망하고 나서 2년 지나서, 제가 연도가 확실치는 않은데 아무튼 한 2년 지나서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부자들이 북한 전역에 그 풍수 전문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명당에 자기들이 별장을 지었다라는 거는 아마 익히 잘 아시는 얘기들이죠. 예, 제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요, 함경북도 경성에 있는 온천 지역입니다. 특히 그 경성 온천 같은 곳은 그 북한에서는 주울 온천이라고 하는데요. 유명합니다. 그 불임인 여성들, 또 피부병으로 앓고 있는 여성들, 이 여성들이 그 많이 가서 휴양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부자 별장에서 거리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부자 별장 가까이에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그걸 그렇게 가까이에 놓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 휴양지에는 가본 적이 없고, 저희 언니가 습진으로 많이 고생을 하면서 갔다 왔던 얘기는 들었었고요. 저는 김일성 사망한 다음에 그 별장에 제가 다녀오게 됐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평양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북한 내에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보가 가장 빠릅니다. 북한 내에 돈을 움직이는 걸 빨리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체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기 때문에 그들이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거죠. 저 역시 그들이 이제 뭐 꼴동품 장사 같은 거 뭐 이런 걸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 친분 관계가 있고 하니까 어느 날 한 지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경성에 한번 다녀오지 않을래? 그래서 가는 편이 있나 라고 하니까 자기들 차로 같이 움직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한 5명 정도가 경성으로 갔었습니다. 평양에서는 함경북도까지 꽤 거리가 있죠. 뭐 당연히 다 돈 있는 사람들이고 또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무난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친구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구 때문에 저는 피해를 톡톡히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혼자 떠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김일성이 94년에 사망했죠. 사망한 이후에 김정일 지시로 그걸 무력부에다 넘겨준 거예요. 인민무력부.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에 넘겨준 거예요. 너희들 이걸 재간껏 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한 거죠. 96년 같으면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나라가 아비규환인 상태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요, 정말 힘없고 권력 없는 그런 많은 일반 주민들의 하는 얘기고요.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전혀 북한에서 그런 가난으로 이렇게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도 국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외화상점이라든가 그리고 뭐 전 세계 그 배들이 나가서 전 세계 물품들도 많이 실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뭐 혜택이 가기는 어렵지만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들은 나라가 위험할 때마다 느끼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내 주머니에 돈 있으면 되는 거야. 내 주머니에 달러가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늘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체제가 붕괴되지 말고 계속 오래 지속돼야 자기들의 말하자면 이 권력과 자기들이 누리는 이 부를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저 체제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성온천이라는 곳에 김일성이가 이제 사용했다는 별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귀가 솔깃해서 이제 갔었는데, 가보고 제가 참 어떻게 제 감정으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가보니까 일단은 그때 당시 이제 여성은 제가 혼자였습니다. 외국감에 함께 출발하는 사람들도 사람을 섣불리 데리고 다녔다가는 굉장히 이제 말밥에 오르기 쉽고, 혹시 괜히 누군가 잘못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이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딱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경성에 도착을 해서 그들은 이제 이미 김일성 별장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지도로 뭐 어디 짚으라고 하면 짚을 수는 없어요. 그냥 남이 차에 얻어 타고 갔다 왔기 때문에. 가보니까 개별 목욕탕이었어요. 제가 갔던 데는. 그러니까 집체로 함께 온천을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탕이었어요. 북한은 신기하게도 어떠하면 평양 창광원 하게 되면 정말 세계적 수준의 목욕탕이거든요. 한국에 와서 제가 그 찜질방들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거는 평양이 더 잘 돼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목욕탕이. 그것처럼 이 온천 역시도 정말 잘 돼 있었습니다. 일단은 문을 하나 딱 열고 들어가죠. 그러면 쫙 복도처럼 되어 있는 곳에 우측에 건조대, 빨래 건조대처럼 이런 게 딱 걸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타월이 큰 타월, 작은 타월 해서 여러 개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샴푸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거는 준비를 해 갔었고요. 그리고 그냥 세수비누 같은 거, 이런 거가 이제 놓여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필요한 만큼 타월, 가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좌측에 문 하나 있는데 그걸 딱 열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목욕탕이, 이게 왜 목욕탕이지? 딱 호텔 느낌 있죠? 1인용 그 싱글 침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옷걸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입고 간 옷을 이제 거기에 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이제 문이 하나 있는데 다시 문 열고 들어가요. 딱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게 금강산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벽화로 한 3면 벽을 몽땅 이제 벽화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소재를 만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벽화 속에 뭐냐면 이렇게 폭포가 쏟아지는 이런 그림들을 정말 멋있게 그려놨어요. 하긴 북한의 미술가들을 왜 키워냅니까?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미술가들을 키워냈기 때문에, 특히 그곳에 별장 안에 있는 그림들은 아마 만수대 창작사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3면에 그림을 그려놓고 가운데 이제 폭포 그림이 있는 쪽으로 바로 뭐가 내려오나, 온천물이 그곳을 폭포를 따고 그러니까 마치도 어떤 절경 속에 그 온천이 지금 흘러내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보면 모래랑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쁜 자갈들을 쫙 깔아놨는데, 찬찬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모래를 뚫고 온천물이 퐁퐁퐁퐁 이렇게 올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갈 때 이제 생계란을 그냥 좀 준비를 해가라라고 해서 그냥 가져갔었는데요. 들어가는 길로 거기에 이제 모래 같은 거를 조금 파고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폭포수처럼 물을 흘러내리게 한 이유가 온천 자체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해서 식히려고 아마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큼의 풍경 속에서 지금 내가 온천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아마 정말 가깝고 마음 맞는 사람들 있었으면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 체제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물고 뜯고 고발하고 이 체제를 워낙 만들어 놨으니 누구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혼자 지금 즐기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이제 그곳에 욕조를 놨는데 그 물 그대로 이제 쓰게 되면요, 그 꼭대기에서 흘러서 한번 이제 온천물을 식힌다라고 해도 너무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한짝 옆에 보게 되면 이제 수도가 있는데 그 찬물을 본인이 내 용도에 맞게 이제 떠서 아마 이렇게 쓰게끔 만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따끈하게 하고 싶으면 이제 본인 마음대로 하라고 아마 이제 인위적으로 섞이게끔 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창 이제 온천에 이제 그렇게 있다가 좀 지겹고 하게 되면 문 열고 나오면 그냥 내가 침대에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다시 들어가고 싶으면 또 들어가고, 혼자서 정말 무의미했지만요, 그곳에 이게 김일성이 썼던 별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곳에 정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왔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멋있는 이런 그림이 있는 이런 곳에 과연 몇 명이나 와볼 수 있을까. 비용이 그때 당시 얼마였냐면요, 220원이었어요 북한 돈으로. 근데 220원이면 북한 근로자들 그때 한 달 월급이 한 50원 정도였어요. 50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 일반 노동자들 4, 5개월 월급을 받으면서 무력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을 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이 갔던 이제 온천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도 안 받고 그냥 혼자서 참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혼자 온천을 즐겼어요. 한편으로는 아 너무 좋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곳에 그 북한 주민들이 도대체 얼마나 올 수 있을까, 또 앞으로 이곳이 얼마나 활성화될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만감이 교체된 속에서 아마 온천에 갔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온천역을 끝내고 나오니까 굉장히 운치 있는 건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아마 그것도 새로 지은 게 아니라 막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많이 활용했겠죠. 그러니 이제 리모델링 한 거 하나하나가 완전히 최고급 수준이었거든요. 그것에서 무력부에서 뭐라면 사람들이 샤워하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을 수 있게 했는데 그때 당시는 북한에서 불고기 요리 하게 되면 고급 요리로 통했었거든요. 고기를 먹어보기 힘든 이제 북한 땅에서 그 고급 요리로 뭐 이렇게 선택된 이런 불고기 요리라든가 그 다음 이제 명태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반건조한 이런 코다리, 그걸 이제 양념으로 해서 참 이제 맛있게 곱스럽게 잘 해서 내놨던데요. 아마 이 북한의 전통적인 요리사들이 만들어낸 음식이라고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맥주는 중국에서 이제 청도 맥주들을 들여다가 이제 한 잔씩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하루 있었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야, 통일되면 다른 게 명당일까? 이런 곳에 정말 그 천년 그 자연 온천 속에서 누구나 이제 계급이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이런 그 온천,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군이 돈 있는 사람들, 돈주들 위주로 그곳에 와서 온천을 많이 즐겼고 그거로 참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되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경성에 가게 되면 이제 김일성이 옛날에 썼던 별장, 바로 그곳에 온천이,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못 낳는 여성들을 비롯해서 이곳에 와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그 북한에도 굉장히 이제 통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통일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꼭 가보십시오. 정말 가볼만 하고요. 아, 내가 와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어떤 그 자연과 최고의 미술가들이 만들어낸 그런 작품과 또 최고의 건축가들이 설계한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조합으로 어우러져 가지고요. 그곳에 가 있는 동안만은 내가 세상에 부러울 거 없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느껴지실 정도로 정말 잘 돼 있었던 게 김일성 별장에 김일성이 쓰던 온천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통일 이후에 가볼 곳 하고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준비했었습니다. 여러분 더위가 많이 이제 올 건데요. 건강 꼭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